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논평의 추부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우한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그랬죠. 근데 준비도 없이 덜컥 발표부터 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재인 정권의 재난지원금이 가지는 5가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30일 이 대통령 주재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는데요. 4인 기준으로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되는 약 1,400만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한 100만 원 정도씩 긴급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난지원금 한 9조 1천억 원 정도 되고요. 이미 지원하기로 결정된 저소득층 소비 쿠폰, 그리고 긴급 복지자금 2천억, 이걸 전부 포함하면 아마 10조 한 3천억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게 됩니다. 원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지급 대상을 줄이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대로 가급적 많은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그 효과도 클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밀어붙인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재부의 최종안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되 50% 이하 구간은 100만 원, 50에서 70% 구간은 5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여당이 요구에 밀려가지고 막판에 중산층까지 포함된 70% 1,400만 가구로 확대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에 가구당이 아니라 그냥 인구 5,100만 명의 70%에게 1인당 50만에서 100만 원씩 최대 36조 원을 투입하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절충안으로서 결론을 이렇게 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번 재난지원금 확대에 대해서 총선을 앞둔 이 여당의 정치 논리가 깊숙이 개입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발표 시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요. 어차피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국회 추경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가 개원돼야 되는데 이미 지금 4월 총선이 스타트된 상황이니까 어차피 선거일인 4월 15일 이후에나 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 통과를 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준비하는 절차적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난지원금 지급은 빨라야 5월 중순경이 될 겁니다. 아마 5월 말로 이렇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곧바로 재난지원금을 줄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덜컥 발표부터 하고 난 이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훤히 드러나 보입니다. 벌써 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첫날 자신의 지급 대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를 찾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접속했는지 과부하로 인해서 다운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재난지원금이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 빨라야 앞으로 한 달 반 이후, 늦으면 2달 후에나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긴 할까요?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오히려 재난지원금 늦장 지급에 대해서 화를 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 민주당의 생각과는 달리 재난지원금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4월 총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둘러 발표부터 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소득 하위 준다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누굴 줄지도 결정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건데요.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다고 발표하면서 아직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줄지, 이게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될지 이게 결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결국 30일에 이 재난지원금 발표가 얼마나 성급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부가 발표한 30일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그저 막연하게 전 가구의 70%라는 규정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지급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이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전자화폐라든지 상품권으로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구원 수별로, 그러니까 그 가족의 수별로 금액이 또 다르죠.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5인 이상도 4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받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급 대상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발표 당일에도 정부와 청와대 모두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와대는 기획재정부가 이미 발표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정작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가 나중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발표가 안 된 거죠. 이뿐 아닙니다. 일반 소득에 부동산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가지고 지원금 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거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소득 산정의 시점을 어느 때로 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앞으로 최대 논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냐면 현재 정부는 이 소득 기준을 우한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시점이 아니고 지난해 이제 소득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에는 소득이 괜찮았었는데 올해 이제 우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직격탄을 받은 자영업자라든지 실직자는 지원금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거 누락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계층 지원과 신속 지원의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지원 대상을 넓힐 대로 넓히다 보니까 행정적 복잡성도 높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지원 대상자가 많아질수록 선별하고 지급하는 절차와 기간이 복잡하고 길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재난지원금이라는 최대 가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선거 전략상 누가 받을지 모르게 일단 이렇게 음흉하게 하는 뭐 그런 이유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줄 돈이 있기는 한지 모르겠습니다. 재정 여력 검토도 안 했습니다. 이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재원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다 우물쭈물 말 안 합니다. 한 해 2번 추경을 편성하는 셈인데요. 기존에 내놓은 대책들까지 합치면 우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40조 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것도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말로는 다른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충당하겠다 그러는데도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선 손쉬운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려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국가 채무가 무려 820조 원을 뛰어넘는 대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미 1차 추경만으로도 10조 3천억 원 이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인데요.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 전체 국가 채무는 815조 5천억 원,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1.2%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난해까지 우리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세수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더욱더 세수 가뭄이 심각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인 것으로 보이죠. 일단 쓰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빚이라도 내서 그렇게 하자 이거야겠죠. 그 모든 후과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지게 될 겁니다. 그 미래를 어찌 감당하려고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총선 보름 전 그것도 1,400만 가구에 100만 원씩 뿌린다? 이거 누가 봐도 선거 개입입니다.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철저하게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헬리콥터 머니라 그러죠. 헬리콥터에서 위에서 돈 뿌리는 거. 이 헬리콥터 머니라 그러는데요. 이 헬리콥터 머니식으로 하늘에서 뿌리는 개념으로 돈 살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4월 총선을 의식해서 그런 겁니다. 이미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본 정부라서 공짜로 퍼주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불과 보름 앞에 둔 시점에서 전 가구의 70%에 국민의 세금을 뿌리겠다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선거 개입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재정 지원 계획을 밝힌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둔 2016년 3월 당시에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게 매달 40에서 60만 원 안팎의 고용보조금과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당시 야당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총선용 파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니까 4월 말로 정책 발표를 연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재난지원금 건이 이례적이라는 의미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렇게 설익은 상태에서 급하게 내놓은 것은 다 이유가 있죠. 민주당의 이번 총선 슬로건이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 이거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도 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대대적인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이 국민에게 먹히고 있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재난지원금으로 민주당이 설정한 그런 코로나 위기 극복 프레임을 적극 가동하면서 코로나 전쟁 승리라는 포인트를 홍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선거일인 4월 15일 이내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두고 볼 일입니다. 문제점 5번째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거덜낼 작정인가 봅니다. 정말 큰 문제인데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이 아닐 수도 있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은 30일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경이 몇 차례 있었고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런 걸 감안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위기는 금방 한순간에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지출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도 또 헬리콥터 머니를 뿌릴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무작정 국채를 찍어 이 돈을 조달해야 되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채와 회사채 금리도 덩달아 오를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미 적자투성인 재정 부담은 더 늘게 될 겁니다. 또 그럴수록 기업들은 더욱 휘청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리 훈단을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해집니다. 이 우한 코로나 재난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때는 어찌해야 되는가? 이걸 감안하면서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때도 계속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재난지원금으로 연명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다가오는 실물경제 추락, 신용경색, 그리고 금융부문의 위기는 또 뭘로 막을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너무 낙관적이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경제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능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저렇게 쉽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앞으로도 또 추경을 짤 수 있다라고 정말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재난지원금은 정말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기 대응은 진짜 실력자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돈을 또 풀어야 될 때를 대비한 재원까지 예산을 조정해서 확보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제시한 방안을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100만 원 지급이 끝나면 그 다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걸 물었습니다. 빚내서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2020년에 예산 용도 변경을 통해서 100조 원 정도를 마련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40조 원의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한 겁니다. 어차피 세워놓은 2020년 예산안을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가지고 재조정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도 이 난국을 수습할 발판을 마련해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려 513조 원이라는 2020년 초슈퍼 예산을 아직 제대로 쓰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쓰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재조정해가지고 국가 위기를 극복해 가자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또 긴급 금융지원 100조 원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맞은 항공, 운송, 숙박, 유통 분야에 긴급 금융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미래통합당의 제안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받을 건 받고 찍을 때는 제대로 찍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문재인 정권은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들 생각이 아니고 저쪽 사람 생각이다, 그거죠. 미래통합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게임에서 지는 것이라는 묘한 심리를 저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 내내 제1야당이 미래통합당을 무시한 것이고 끝내 게임의 룰인 선거법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래 정부 이 3년간 이 세계 각국이 호황을 누릴 때 우리는 소득이 늘지도 않았고 성장도 멈췄습니다. 그놈의 이 소득 주도 성장과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같은 반기업 정책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명목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 36개 나라 중에서 34위였습니다. 꼴찌입니다. 운 나쁘게도 이런 기저질환 상태에서 우한 코로나는 위기를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충격과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할 줄 모르고요. 그저 못 먹어도 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좌파 이념이 자유 대한민국의 경제를 억지로 끌고 가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가 더 엄청난 위기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생각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위기를 타개할 능력이 있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총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나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